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방에 묵직하게 풀어드립니다. 돌쇠 토론. 오늘도 돌쇠 두 분 모셨어요.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밤에 속보부터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현역 의원들한테 돈 봉투를 건넨 혐의, 또 뭐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뭐 이런 것들인데 예상하셨습니까, 장 소장님? 그럴 것 같았어요. 음. 그 여러 가지 혐의가 중대했고, 또한 판사께서 말씀하신 거는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초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 많았었고, 또한 뭐 당초에 조사받았던 네. 후원했던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렇더라고요.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예. 심상치가 않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송영길 대표는 나를 구속해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나를 수사해라. 예, 예. 구속해라. 조사해라. 구속해라도 있었어요. 네. 어. 그 말대로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인들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예. 예상하셨습니까, 박 의원님? 네, 어느 정도는요. 어쨌든 이게 영장실질심사에서 주로 보는 거는 범죄 중대성과 그게 얼마나 소명됐느냐,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거일 텐데요. 재판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상당히 중대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도주의 우려야 뭐 당연히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귀국해가지고 제출한 휴대전화가 예. 이른바 이제 깡통 전화였다든지, 또 그 먹사연이라는 후원 조직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든지, 이런 게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로 예.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걸 아마 재판부가 수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한 이후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줬잖아요. 예. 차분하게 이제 이 수사에 대해 대응하고 본인이 소명할 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소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요란한 그런 정치적 대응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화를 자초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송영길 전 대표 개인으로서도 큰 타격이고, 예. 민주당도 지금은 어쨌든 송영길 대표가 탈당을 해서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직전에 당대표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타격이 아닐 수 없는 데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됨으로써 이 수사가 한 단계 더 진척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돈을 받은 의원들, 돈을 받았다고 확정하지 못하지만은 송영길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했던 의원들 명단이 공개됐잖아요. 예. 이제 그 중에 일부,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수사가 확대된다면 총선 앞두고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게 아니죠. 바로 그 부분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뭐 이제부터 재판이 시작될 거고, 구속이 바로 유죄는 아닙니다만 총선을 바로 앞둔 시기에 직전 대표가 구속이 되고 조사가 확대되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민주당에 어떤 타격을 줄 것인가. 그렇죠. 현역 의원들 20명 돈봉투 수수했어.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저러한 당대표 경선을 치르다 보면 예. 지역본부장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예. 지역의 상황실장 같은 분들도 있어요. 이게 당시 줄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기반이 좀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들까지 다 조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직 기반.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던 분들이 예.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다. 이 조사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파장은 송영길 대표가 추진하려고 했던 송영길 신당은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송영길 신당. 네. 진짜 송영길 신당 만들겠다라고 몇 번이나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선언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하자 그랬는데.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랑 같이 안 할 거예요. 막 그래서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파장이 네. 내년에 신당 출연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는 거봐, 민주당 이런 리스크 있잖아. 뭐 1월이나 2월 달에 이재명 당대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죄가 나오면은 우리가 그래도 해볼 수 있어. 그렇게 내년 총선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나 여권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안심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송영길 신당은 일단 물 건너간 네. 것 같다, 이 말씀하고,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만약 구속영장이 지금 이제 발부가 됐으니 그렇지 기각이 됐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 경우처럼 구속영장이 네. 기각이 됐다면 또 한 번 국민의힘 타격, 한동훈 타격 뭐 이렇게 보세요. 한동훈 타격이죠. 왜냐하면 수사를 뭐 했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두 번의 중요한 사건에서 패배를 기록했다. 한동훈 믿을 수 있을까?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좀 생각했을 텐데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데에 예. 첫 번째 허들은 좀 넘은 것이 아니냐 아.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도 확대해서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신당 창당 뭐 송영길 신당은 사실상은 이제 물 건너간 게 맞는 것 같고 박 의원님도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조건부였죠. 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일종의 이제 연합신당을 만들어서 네. 민주당의 지역구 의석까지 포함해서 뭐 200석 목표로 하자 뭐 이런 등등의 시나리오였는데 물거품이 됐고요. 예. 아울러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신당도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조국 신당.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실무 준비에 들어간 것 같다. 예. 여러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근데 최근에 들은 얘기는 그 팀이 해체됐다. 오. 이런 얘기를 아, 들었어요. 그래요? 그게 아마 조- 두 가지일 텐데 예, 예. 하나는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어제 구형이 이루어졌고 이제 결심이 됐잖아요. 예. 선고 날짜가 잡혔어요.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진 측면도 있고 2월로 잡혔던 법정 거예요. 구속 얘기도 나옵니다. 음.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당 추진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어떤 행사 공지를 하나 봤는데 네. 조국 전 장관이 그 용해인 의원이 만들고자 한다는 그런 개혁 연합신당 추진을 위한 토크쇼의 사회를 보더라고요. 예. 조국 전 장관이 사회를 보고 용해인 의원하고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 예, 지금은 예. 이제 3인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두 분이 이제 토크쇼의 그 연사로 나오는 그래서 방향을 이쪽으로 틀었구나. 독자적인 조국 신당 창당보다도 일종의 비례 연합 신당 쪽에 참여를 하거나 이제 이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뭐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은 지금 급한 게 신당이거나 총선 출마가 아니고 어찌됐든 저 그 항소심 결과 여기서 뭐 구속된다거나 예. 혹은 또 실형을 받는다거나 이러면 이제 상당한 현실 정치 참여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그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될 거고 앞서 이제 한동훈 장관 뭐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네. 송영길 전 대표 이 사건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로는 무산됐을 거예요. 아, 그렇죠. 무산됐을 그랬을 가능성이 거예요. 굉장히 높고 예.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대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니까 총선에서 좋은 거다. 저는 거꾸로일 수도 있다. 결국은 국민의힘의 검찰 정치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사 한동훈 피의자 이재명 구도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검사 대통령, 검사 당대표 구도가 더 부각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론에 대해서 좀 회의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게만 보세요? 좋게 보세요. 네. 난 안 좋게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하고 일부에서 인터뷰했고 어제는 성일종 의원하고 인터뷰했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에 대해 약간 우려. 예. 김병민 최고위원은 적극 지지. 이거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궁금증. 저의 궁금증. 지난주만 해도 여러 사람의 이름이 막 오르내리고 누구 하나 확실하다는 게 없었는데 주말 지내면서 어떻게 갑자기 한동훈으로 이렇게 좁혀질 수 있나? 한동훈 장관으로. 뭐예요? 용산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떤 보도에서는 네.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 내 말 제일 잘 듣지 않을 사람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말했다고 누군가의 전언으로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말을 잘 안 들을 거지만 나는 한동훈을 신임해. 그래요? 그 말이에요? 애정이 있고 신뢰관계가 있고 옛날에 같이 일해봤지만 참 일도 잘해. 그래서 나는 한동훈이 얘기를 하면 내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반증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괄호 안에는 그런 말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죠. 뒤에 생략된 말이. 어허.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15일 날 그 당의 핵심 지도부 관계자가 예. 용산 들어갔다 나와서 이런 중진회의 연석회의 어제 있었던 뭐 당협위원장 회의 이런 것들이 열렸다. 이것은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들기 위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좀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윤심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직 법무부 장관입니다. 음. 그리고 집권 여당의 최고의 지도부 비대위원장을 뽑는 자리입니다. 음흠. 대통령의 허락과 대통령의 마음이 없으면 이거 일이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어요. 당이 독자적인 생각과 판단을 갖고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본인의 판단과 생각을 갖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 불가능하죠. 윤심이죠. 끝물살의 뭐 이유. 그렇습니다. 100% 윤심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 지금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은 것도 윤심이고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를 만든 것도 윤심이고 그 김기현 대표를 다시 내쫓은 것도 윤심이고 비대위원장을 다시 선임하는 것도 윤심이고 결국 그동안의 이제 수직적 당정 관계 결국엔 당이 대통령 발 아래에 있는 관계를 바꿔야 된다. 이런 당내 목소리가 있지만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온다는 의미는 빈틈없는 당청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빈틈없는 수직적 정도가 아니고. 아니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낮고 당 지지율도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당정 일치 때문이다. 수직적 구조 때문이다. 그 수평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게 수평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직장에서부터 검찰총장으로 대검에서 본인이 보좌를 했었고 지금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으로 보좌하고 있고 그 두 분 다 세계관이 같은 검사예요. 검사의 세계는 상명하복이고 검사 동일체입니다. 어떤 수평적 당정 관계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일 뿐일 겁니다. 아마 몇몇 의제에 있어서 결국엔 용산 대통령실과 당이 입을 맞추고 뭔가 이게 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지 결국에 윤 대통령 얼굴로 총선을 치르고 공천도 거기서 주도하는 것에 적임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는 걸 거고요.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거요? 그동안에 윤심이라 그러면은 정말 버선발로 달려나가던 영남 중진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왜 그러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은 거기에 빚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빚이 없습니다. 빚진 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영남권은 초선이고 재선이고 중진이고 뭐 윤핵관이고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사정권 안에 물갈이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꿈틀꿈틀 저항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오히려 수도권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우려죠, 우려. 한동훈 장관 같은 이미지나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 인기 좋은데 반가운데 선거에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비대위원장을 하기에는 그것 때문에 수직적 당정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 때문에 확장성이 있겠느냐 이 부담이 있는 건데 지금 영남 쪽에 약간의 그 반대의 목소리, 비토의 목소리는 전부 다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겨서 반대하고 비토한 거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요. 만약 박원석 의원의 그 분석이 맞다면 어제 연석회의에서 수도권의 원외위원장 중에 의외로 한동훈 장관 찬성의 목소리가 있었다는데요? 그건 왜 작업을 했잖아요. 밑작업을 한 거다? 아니, 뭐 사전 정지 작업? 이철규 의원이 뭐 전화도 하고 아니라고 부인 강하게 했습니다. 그 뭐 전화 받은 사람도 있는데 뭐 부인을 강하게 해요. 작업도 했고 또 수도권의 원외위원장들 중에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의 확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원외위원장들도 있지만 지금 그런 것 따질 때가 아니고 일단 인기 있고 다시 어쨌든 그 국민의힘의 가능성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목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와야 된다. 그게 아닌 사람이 와 봐야 별 효과가 없다. 그 얘기 나왔대잖아요. 강감찬 장군을 임진왜란에 쓸 셈이냐. 고려시대 인물 묵혀뒀다가 조선시대에 쓸 셈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잖아요. 뭐 그런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좀 다른 거고 그러나 어쨌든 뭐 수도권 위원장들이 어떤 생각이건 지금 이미 만드는 단계 이제 여론을 만드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글쎄요, 뭐 주말 거치면서 거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걸 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말씀이 맞다면 거기서 또 하나 질문이 꼬리를 무는 건 그러면은 그냥 윤재옥 권한대행이 확 지명하고 전국인가요? 여기는 전국의 부처 중앙인가요? 전국인가요? 붙이면 될 텐데. 근데 왜 이렇게 여러 모임도 갖고 반대 목소리 많이 나오고 왜 이렇게 그럼 조심조심 가는 걸까요? 아니 총선을 치른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이게 그냥 당원들이 뽑는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총선을 치러야 될 전면에 나서는 선봉장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윤재옥
그 당대표 권한대행 얘기를 했죠. 어느 정도 좀 절차적인 일정한 정당성을 좀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절차를 좀 치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그냥 본인들도 그냥 지명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부담스럽다. 또 이런 것도 같아요. 어떤 거요? 시간 끌기 작전. 무슨 시간이요?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에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하.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아, 또 하나는 지금 바로 하면은 네. 김건희 여사 특검 어떡할 건데. 지금 국회에 올라왔는데 한동훈 장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러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럼 올해를 넘겨서 지명될 수도 있다고 아까 보세요? 김병민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예. 뭐 올 연말까지 좀 잘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번 주 내에 결정해서, 결정해서 뭐 연내는 출범은 예, 출범. 연내란 뭐 표현을 쓴 걸 보면 28일 예. 일단은 특검 처리 끝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출범을 좀 시키는 것을 정무적인 판단을 해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전에 예, 예. 특검 법안이 상정이 돼가지고 막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네. 비대위원장한테 계속 정치부 기자들 그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계속 물어보죠. 엄청 곤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음. 지금까지는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음. 갑자기 이제 거기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요. 그럼 음. 옛날에 김건희 여사랑 뭐 여러 카톡하고 가지의 뭐 이런 거. 뭐 막 예전에 많은 친했던 문자 사이. 보낸 네. 거 그런 거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난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막 시기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럼 두 분 다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러한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과 의미와 전망이 무의미한 게 네. 갑자기 또 대통령께서 네. 한동훈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 시켜. 이러면은 또 이제 바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참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네. 어제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내용을 취재하는 게 뭔 의미가 있나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 정도로 대통령 그립감이 아직도 강하다고요? 당에서? 아니 지금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을 네. 좌지우지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니 김기현 대표가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SNS에 글 몇 줄 쓰고 네. 그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걸 보십시오. 저게 대통령의 뜻이 직접 전달된 게 아니고는 저럴 수가 그럼요. 없고요. 음. 그 전까지 당 대표를 더 하려고 음흠.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나서 붙잡고 이상민 의원도 만나가지고 뭔가 확장성을 보이려고 하고 의욕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때문에 이건 뭐 대통령의 그립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좀 우회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직접적으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당의 총의가 모여야 한다 아니면은 뭐 입당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논란이 커지는데 법무부 장관이 안 할 생각이면 한마디면 돼요. 네. 전 안 해요. 합니다. 네. 국정에 전념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렇죠.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할 생각이 있는데 기왕 나를 갖다가 음. 당으로 부르려고 하면 줄을 잘 서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추대해달라. 그렇죠. 이런 의미로 들렸다는 하나만 말씀. 더 말씀드리면 짧게요. 안 돼요? 짧게. 예. 어제 연석회의를 보면서 참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한비어 첨가가 나오고 있고 한비호 총괄가 나오더라. 그리고 한핵관들이 어. 이제 점점 세게 등장을 하고 있다. 아, 한핵관이 또 등장해요?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돌쇠 토론 민주당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선언을 했죠. 사실상 뭐 예고를 하고 예라고 답을 한 후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단톡방에서 일종의 서명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신당 창당 하지 마라. 반대한다라는 연판장을 돌리면서 반대 운동에 나섰는데요. 목소리를 직접 낸 분들도 있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행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작금의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은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아온 앞잡이 카르텔의 재현으로 보입니다. 정말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보신 분이 국회의원과 국무총리와 당대표까지 다 해보신 분이 이 시대적 정치적 사명을 배신하고 개인의 권력 의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당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거기에 명분이 있습니까? 예, 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의 목소리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이 지금 분위기 100명 이상이 연판장 돌리는 이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장 이소영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이게 연판장 계속 돌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민주당 의원들 다 참여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100몇 명
그냥 하고 나서 그냥 멈췄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허. 이낙연 대표 나빠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신당 만들지 마세요. 이러는 건데 몇 가지 좀 비판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 여야 가릴 거 없이 왜 이렇게 연판장을 좋아하는 거냐. 연판장은요. 당을 개혁해라. 뭐 당은 혁신해야 된다. 당의 민주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러한 정의로운 외침을 내 혼자 얘기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집단의 힘으로 연판장의 힘으로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야 연판장은요. 네. 누구를 핍박을 하고 압력을 가하고 뭔가 말을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이 됐어요. 이게 맞는 것이냐라고 먼저 비판을 하고 싶고 예. 어쨌든 민주주의의 가치 얘기를 지금 뭐 한 의원이 하셨는데 민주주의 가치는 대화 타협 조정입니다. 과연 민주당 내에서 이러한 민주주의 가치를 이재명 당대표가 실현하고 있느냐. 이재명 당대표에 있어서도 할 말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연판장 정치 제발 좀 하지 마시라. 말씀드려요. 박 의원님. 그 참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약간의 비애감까지 느껴질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사쿠라 얘기에 이어서 네.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저분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그 이낙연 전 대표의 길을 우려하고 만류하고 싶다면 먼저 찾아가서 얘기를 좀 나눠봤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저렇게 연판장으로 조리돌림 하는 거는 사실은 등 떠미는 거죠. 무슨 등이요? 나가라는 등 떠미는 거예요. 저는 저분들의 저런 행위에 이 배경에 네. 이재명 대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봐요. 어허.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7월에 만났을 때도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려면 하라. 이런 거고 신당 창당하려면 사실상 지금 더민주 그 혁신회의라는 어제 저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조직은 원외 친명 약간 홍위병 조직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현역 의원들까지 참여해가지고 적어도 전직 당대표고 전직 총리고 당의 원로고 지금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만류의 모습이 저런 건 아니어야죠. 근데 이제 김민석 뭐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저런 극언에 가까운 얘기까지 하는 건 필요 없다 나가라고요. 그 초선 의원들 말씀하셨는데 기시감이 느껴지는 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연판장 사태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라고 저는 보고요. 공천 앞두고서 결국에는 뭐 줄 서는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대표가 너무 속도가 빠르고 명분이 없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거는 당내 소통을 통해서 논의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길이어서 나가겠다고 한다면 아니 정치에 뭐 절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가는 거죠. 근데 기왕 나갈 사람 네. 그냥 뭐 그 비판하고 이 조리돌림해서 아예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나가더라도 정치적으로 불능화시키겠다 이런 의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나갈 것 같은데 뭐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나갈 것 같은데 이왕이면 만신창이 만들어서 보내는 것 같은 아니 그런 느낌이 드세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대해서 예. 폄훼를 하잖아요. 예. 나가봐야 될 거 없다. 네. 나가봐야 될 거 없으니까 그 이상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낙연 대표를 누가 따라 나가냐. 나가봐도 저거 안 될 거다. 안 될 건데 왜 저렇게까지 하죠? 저는 그 점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뭐 이거겠죠. 이재명 대표님 저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제가 공격 열심히 했습니다. 저 공천 주세요. 이거를 강하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 민주당은 또 시스템 공천이라 그래서 당대표가 공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컷오프 시키잖아요. 그리고 단수 공천 있고요.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공천 때 되면 50% 현역 물갈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댓글쇼로 넘길 겁니다. 라디오 본방송 끝내고 유튜브 댓글쇼로 넘길 텐데 요거 하나만 확인하고 넘길게요. 이낙연 신당 뜬다 안 뜬다? 장 소장님? 뜬다. 박 의원님? 당내에서 무슨 뭐 저렇게 피맛 본 사람들처럼 물어뜯으면 뭐 도리가 있어요? 방법이 나가서 만드는 수밖에 네. 없지. 지금 나가라고 거의 내쫓는데. 나가라 하는데 방법이 없을 네. 것이다. 뜬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댓글쇼로 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